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둑은요, 이 바둑은 여기 하변 쪽에 백대마 공격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하기 쪽에 정석형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입구자 했습니다. 다음에 흙이 두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두는 방법은 이 두 칸을 많이 벌리고요. 두 칸이 조금 소극적이다 해서 이렇게까지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들 바둑 보면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 수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형제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두 칸이냐 요거냐,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이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두 칸을 벌리면 요 공격이 흙이 좀 기분이 나빠요. 여기를 둬서 길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이제 협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의 실리도 차지하고 이 돌도 공격을 해서 요것은 이제 흙이 귀의 실리 뺏긴 게 싫고 요것도 아직 그 미생이거든요. 그래서 두 칸은 그게 좀 싫은 겁니다. 세 칸으로 벌려 있으면 집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양이 되죠. 세 칸 벌려 있을 때는 일로 다가서는 수를 많이 둬요. 다가서면 다음에 이런 데 뛰어 들어가면 아주 곤란합니다. 엷어서. 아주 곤란한데요. 이제 하나 지켜두면 무난하죠. 지켜두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두 칸하고 세 칸 차이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전혀 얘기는 안 했는데, 요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요 날일자도 사실은 그 좋은 응수가 됩니다. 날일자는 이제 여기 다가왔을 때 이렇게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달리는 수를 두게 됩니다. 이 자리가 크기가 15집에서 18집 돼서요. 굉장히 커요. 백이 두는 거하고 차이죠. 백이 두는 거하고 흙이 두는 거 차이가 그렇게 큰데, 이 날일자가 다가왔을 땐 좀 약점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지키면 흙 모양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날일자를 두느냐? 두 칸으로 뒀을 때는 백이 이런 데 돌이 있을 때는요, 길을 차지하면서 공격하는 수도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씌워서 늘어두면 이쪽이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두 칸 뒀을 때는 이렇게 귀차지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키워가는 수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 형태는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흙이 뭔가 받아야 됩니다. 흙이 안 받으면 요 변화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이렇게 끊는데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 수상전인데 흙이 잡혀버려요. 이 수상전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변화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속 밀어서요. 여기서 나가면은 막아서 잡힙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수밖에 안 되고 여기 수가 많죠? 여기 수상전이 안 돼요. 수상전을 하려면 젖혀야 됩니다. 근데 젖히는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요건 또 수를 쉬어보면 100은 하나, 둘, 셋, 네 수인데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죠? 1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젖히는 수가 수상전에는 급소인데요. 100한테 이제 묘수가 있어요. 이 수상전을 이기는 묘수가 끊어서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좀 어려운 수죠. 그러니까 보통 귀삼수라는 수법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 두고 때리고요. 네, 목에 쳐야죠. 그리고 요거는 선수가 되고요. 다음에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것은 흙이 잡혔죠. 100은 4수고 흙은 3수고요. 그래서 이 수상전이 이렇게 단수 치고 때린 다음에 쭉 밀고 나가서 여기에선 젖혀야 되는데 그대로 두면 이어서 100이 잡히지만 끊으면 이거 흙이 잡힌다 이겁니다. 끊는 수가 상당히 어려운 수죠. 그래서 이 처음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입구자수는 이쪽에 자기돌이 있을 때 이렇게 씌워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흙이 뭔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유력한 이제 전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씌우는 게 싫으면 아까 설명드린 이 수를 두면 좋습니다. 여기나 여기를 두면은 씌우는 게 이쪽 모양을 키워가는데 좋으니까 씌우는 게 진짜 싫으면 이렇게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목자도 있어요. 그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살짝 넘어가려면 꼭 질문을. 눈목자는 씌우는 힘은 이제 아까 이 경우보다 좀 약한데요. 여기 다가왔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다가오면 이렇게 지키는 수가 좋거든요. 집이 좀 크고요. 또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눈목자는 다가왔을 때요.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지키기는 좀 억울하죠. 이 세 칸보다는 집이 훨씬 적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방법을 한번 쓰면 어떠냐. 아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했죠. 근데 요것은 날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요거는 이제 안정감이 있는데 좀 뒷맛이 나빠요. 어떤 뒷맛이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톡 젖히면 이게 막지를 못해요. 끊었어요. 네? 그럼 집이 완전히 쪼그라들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 눈목자 경우는 다가올 때 응수가 좀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응수를 정리를 해보면 두 칸이나 이수를 가장 많이 쓰고요. 두 칸이나 이수를 썼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돌이 있을 때 눌러가는 수가 참 좋거든요. 선수가 되고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이 수도 이제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상당히 유력하다. 이 수는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입구자에 대한 응수는 요거냐, 요거냐, 요거냐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흙이 여기 있으면요. 이 수는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수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백이 눌러봐야 여기 집이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수 두지 말고 여기나 활달하게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뒀네요. 이 수는 아직은 이제 상당히 여기가 엷은 상태죠. 다가서는 수가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걸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정석 변화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협공하나 여러 가지인데 이제 붙이는 수를 뒀어요. 붙이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처음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두고요. 전부 이제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으면 여기까지 절대로 받아야죠. 이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끄는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석을 당해요. 이렇게 여기도 한 개 단수 치고 여기도 당해요. 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 점을 잡기는 잡았어도요. 여기도 두터워지고 귀도 뺏기고요. 게다가 흙이 선수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 잡은 두터움도 상당하지만 흙이 상당히 이제 능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끊는 수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네, 붙이고 끊는 수요. 네, 끊는 수는 요거를 이제 잡아먹으면 사석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응수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끄는 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무난한 결과가 되죠. 그런데 여기 선수, 여기 선수를 여기가 아파요. 귀를 선수로 차지하죠. 이 붙이고 끊는 수는요, 화점에서도 있습니다. 사실 소목보다는 이제 화점에서 이 수를 많이 쓰는데, 화점에서 똑같이 응수를 하면 이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둬서요. 이 한 점을 잡으면 똑같이 되는데요. 이거 막을 때 차이가 커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쪽하고요. 네, 똑같이 두 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 어디 하나 지켜두면은 여기서도 뭐 한 이 정도 요 귀의 실리가 차이가 납니다. 화점은 집이 크죠. 소목은 여기 두 줄인데 요거 굉장히 넓죠? 그래서 화점에서는 똑같이 되면은 집으로는 백이 이 경우보다 훨씬 손해입니다. 근데 손해라고 해야 이제 한 줄 차니까 한 서너 집 차이죠. 그런데 이제 프로들은 한 집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는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점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사석으로 이용당하기는 당해도
입구자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수가 가장 좋은 응수가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으면 이렇게 귀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여기 들여다보고요. 여기도 한 수 당하고요.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여기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이 아직 집이 안 됐어요. 나가면은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석으로 잡으면 귀가 다 집이 크게 굳어지는데 입구자를 하면 귀가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허점에서 끊을 때는 입구자 수가 좋은 응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흙은 끊었는데 아까처럼 되면은 귀도 못 차지하고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의 여기서 최선의 응수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요. 요렇게 두는 겁니다. 요렇게 두면은 이제는 백이 요 한 점을 잡아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